안녕하세요. 10월 8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미중 차관급 회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공이 국가보조금이나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그 핵심 쟁점은 의제에 포함 못 시키겠다. 스몰 딜 하자 이렇게 버틴다는 소식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등락을 거듭하다가 막판에 밀렸습니다. 다우 95포인트 0.36% 하락했고요. 나스닥 0.46%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 0.71% 하락이고요. 미국 채권 시장은 그동안 수익률 급락세, 즉 채권 가격 급등세에 일단 멈추고 수익률은 다시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단기 급등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년물 1.56%, 2년물 1.46%입니다. 이 시각 기준금리 10월 말에 추가로 인하할 확률 74.8%입니다. 달러 지수는 98.6으로 상승했고요. 원달러 1196원으로 상승, 원엔 11.15 상승, 위안달러 7.148 상승입니다. 유가는 WTI 52.9불, 브렌트 58.4불 선인데 초반에 비교적 크게 오르다가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요. 소폭 올랐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프랑스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체 토탈이 51.1% 지분을 가지고 중공의 CNPC가 30% 지분, 그다음에 이란의 페트로파르스가 19.9% 지분을 갖고 이제 가스전 개발 사업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미국이 2015년 JCPOA 이란 핵 합의라고 하죠. 이거 탈퇴하면서 이란 제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토탈이 철수해버리고요. 그 지분을 중공한테 모두 넘기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중공도 완전히 철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이란 이렇게 제재받은 이후에 원유 수출이 80% 이상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 석유 장관은 기름을 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기름을 파는 것은 이란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희망에 불과하겠죠. 현실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팔고 싶으면 미국과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8월 경기 동행지표 0.4% 감소, 선행지표 2% 감소입니다. 독일 8월의 공장 수주 추가로 0.6% 하락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추세. 영국의 헬리팩스 주택 가격 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요. 연율 1.1% 상승에 불과해서 결국 주택 시장이 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 연간 상승률이 6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프 참고하십시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월, 화 이렇게 차관급 실무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시작을 했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워싱턴에서 결국 이 세 개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10월 10일 미중 무역 협상 분석 자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새로 진전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죠. 블룸버그 보도하기를 중공이 의제를 좁히자. 중공의 어떤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로드 팩트, 딜이니까 브로드 팩트, 즉 빅 딜은 테이블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스몰 딜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게 어떤 딜이건 100% 미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일단은 밝혀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공 입장을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협상해야 하겠지만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협상의 기대치를 낮추게 되는 것이고요. 눈치 보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커들러가 이카노믹 어드바이저, 화이트하우스 이카노믹 어드바이저 커들러가 베이징의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전이 있을 것이다.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말이죠. 이 말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급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희망사항 또는 립 서비스라고 봅니다. 즉, 베이징의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 저는 베이징의 스몰 딜 주장을 들어보고 검토해보고 리젝트 하면 되잖아요. 네? 이 자체가 진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왜 그런가? 다음에는 이번에 리젝트한 스몰 D를 다시 내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Not real change over breakthrough, but positive talks. 그러니까 어떤 현재 미중 간의 대치 상황에서, 무역 전쟁 상황에서 real change, 실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어떤 breakthrough 이런 거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positive talks, 대화 어떤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즉,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웃으면서 칼질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산 대두 이거 중공이 계속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로이터에도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이것도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 2018년도에 미국 항구에서 적발된 위조품 87%가 중국 본토 또는 홍콩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정말 위조의 대국답습니다. 87%. 그런데 문제는 미중 간의 지적권 보호 협상은 주로 미국의 대기업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방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소기업들은 완전히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기업들이 자기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한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데요. whack a mole, whack이 때려잡는다는 거고요. 몰이 두더지니까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 턱 올라오는 거 망치로 쭉 깨버리면 또 다른 데서 또 나오고 또 깨버리면 또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오고 계속 깨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지치면은 나중에는 깨는 숫자보다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타나죠. 두더지가 여기저기서 그하고 같은 꼴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는 uphill battle. 낮은 곳에서 산 위에 있는 고지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되니까 uphill battle. 얼마나 힘겨운 전투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소기업들이 중공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방어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중공의 국경절 연휴가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요, 국경절 기간에 소매 판매 이런 게 6.7% 감소를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소매 판매, 외식, 여행, 영화 이런 데 대한 어떤 소비한 것이 전년보다 8.5% 증가해서 중공 GDP 추락 방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재미있네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가장 낮다는 거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 여기에 이제 본사 옮기고 이런 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의 왓츠앱 이것이 유럽의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제 아일랜드 당국에 조사를 받고 그게 마쳤다는 겁니다.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다 마무리됐다고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혐의는 있기 때문에
최대 이들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의 총 매출액의 글로벌 레비뉴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수십억 달러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구체적 액수를 산정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오늘은 이들 그 주가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약간 그 부담이 되겠죠. 주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금주에는 그 월화, 그다음에 목금 전부 미중 무역 협상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 시장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그 거리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난번 1월 날 분석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3분기 실적 시즌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 그 다음에 10월 말에 기준금리 인하 여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요, 전쟁은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협상도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